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에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계가 주목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먼저 보시죠. 이번엔 금리 동결, 뒤에 그러나가 붙었습니다. 네. 그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죠, 일단.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금리 회의, 통화정책 회의, 우리의 뭐 금통위 회의 같다고 표현을 하죠. FOMC 회의라고 하는데 네. 오늘 새벽 미국의 9월 FOMC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결과는 실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만 예. 뭐 조금 있다가 하나씩 내용을 보겠지만 내용은 우리 기대를 좀 저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쯤에서 멈춰주기를 바랬는데 오늘 새벽에 끝났던 미국의 9월 FOMC 회의 내용을 좀 보면 네. 글쎄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아하. 자, 일단 오늘 새벽에 있었던 금리 뭐 예상대로 5.5%, 그러니까 5.25에서 5.5 레벨을 동결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결 예상치가 100%였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동결한다는 것은 뭐 아주 중립적인 재료였었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올 점도표 또 새벽에 나왔었을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었는데 이게 좀 상당히 매파적이었다. 매파적이었다. 네. 결과는 동결인 건 다 알고 있었다. 근데 내용이 이제 좀 놀랄만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발언했냐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발언했고요. 다음도 혹시 준비돼 있나요? 인플레이션 하락해서 안정화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돈을 좀 묶어두겠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죠.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그러니까 지금 소개된 이 두 발언은 실은 늘 하던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에서는 그래 했었는데 시장에 집중했었던 것은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라볼까. 어허.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유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러면 소비자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실은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는가. 이 두 개가 훨씬 더 중요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노동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지금 노동시장이 좀 힘들어지고 있어. 나빠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금리를 못 올리니까.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 노동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뜨겁다. 여전히 타이트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긴축을 더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봤는데 유가라는 게 변동성이 있다, 높다. 그래서 당분간 유가가 올랐지만 지켜보겠다. 그리고 연준은 실은 유가와 먹거리 가격을 뺀 근원 물가, 근원 PCE 물가를 보거든요. 근데 이런 점을 한 번 더 명확히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일이다라는 건데 실제로 지금 유가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6월에 배럴당 67달러였던 WTI 기준으로 유가가 거의 석 달 새에 30% 가까이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물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뭐 나아가서 제품까지 따지면 40%잖아요. 유가가 올랐으면 무조건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되죠.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저 유가는 변동성이 크니까 저거 뺀 물가, 근원 물가에 집중하겠다. 이것은 나름 호재이기는 한데 그러나 오늘 지금 코스피도 많이 하락을 하고 뉴욕 증시도 하락한 채 끝난 것이 이제 점도표라고 해서 올해, 내년, 후년에 연준은 어느 정도의 금리를 맞출 거라는 이제 점을 찍어서 나오는 이제 그 예상치가 있는데 올해에 대해서 여전히 5.6%, 즉 5.5에서 5.75에 거의 18명 중에 12명이 점을 갖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5.5잖아요.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이 점. 그리고 내년 후년에 대해서도 시장은 금리를 좀 낮추기를 원하는데 좀 조금밖에 안 낮추는. 그러니까 인하 폭도 굉장히 낮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 미국 경제겠죠. 고금리 상황이 이어질 거다. 이런 것들이 투심을 굉장히 눌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분간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노동시장인 것 같아요. 노동시장이 이게 참 bad is good인데 나빠져야 금리 인상은 못할 것이다. 아마 이런 로직, 이런 논리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조금 올릴 거예요. 점도표상에 네. 점을 많이 찍었다. 이 정도의 그렇습니다. 감을 갖고 네. 경제뉴스를 챙겨보면 되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증시 전반적으로 전망해봤고 두 번째 키워드 개별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열어주시죠. 찬바람 불면 배당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는데 처음 주식이라는 게 생겨났을 네. 때는 핵심은 배당이었습니다. 배당은 뭐냐면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아, 그게 이제 배당이라고 하고 예.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우리가 통칭해서 배당주, 뭐 고배당주라고 표현하는 이제 배당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배당을 1년에 한 번 하지 않고 2번 중간 배당도 있고 분기마다 해주기도 하는데 뭐 통칭해서 우리가 뭐 연말에 배당한다라는 걸 보면 네. 보통 이렇게 되겠죠. 뭐 폐장일이 있으면은 그 이틀 전에 네. 배당 기준일이라는 때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나중에 뭐 다음해 3월에 뭐 배당금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고배당주가 있다면 그걸 연말에 11월, 12월에 사지 않고 미리 9월, 10월에 사두는 전략이 요즘의 배당주 투자의 뭐 핵심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아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름이 지나게 되면 굳이 그러니까 뭐 결산법인 따져서 연말까지 안 가고 네. 주식을 배당주를 투자하라라고 해서 지금 배당주에 관심이 높기도 한데요. 아하. 두 가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꼭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고요. 예. 하나는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네. 배당 성향은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당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배당 성향. 당연히 높은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느냐 뭐 예, 이건 그런 거요? 기업이냐 아, 아니냐. 네. 배당 수익률은 현 주가 대비 앞으로 배당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느냐라는 네. 배당 수익률인데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배당을 많이 줬던 기업인데 현재 주가가 낮을 경우 네.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 이제 한 증권사가 뽑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뽑았는데요. 뭐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삼성화재들인데 이건 엄밀히 말해서 그동안에 배당들을 많이 해왔던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인데 현재 주가가 현저히 낮다. 아.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 나중에 배당으로 먹든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서 먹든 네. 먹을 수가 있다라는 이제 아하. 이런 종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수치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갔을 때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주식 중에 몇 가지입니다. 물론 네. 투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만. 네, 물론 주가가 더 폭락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제 배당과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뽑은 뭐 증권사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고 팔 때 차익뿐만 아니라 이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네. 배당주인데 좀 구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 우리가 투자해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네.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면 네. 저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특히 기관도 마찬가지지만요. 네. 큰 손들은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일종의 안전마진이기도 한데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줬네. 뭐 최근에 5년간. 근데 주가가 낮네. 그럼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이익은 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 수급들을 좀 보면은 뭐 큰 손들 같은 경우들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 네. 은행주, 보험주, 앞서 말했듯이 뭐 금융주 쪽으로도 많이 접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은행주와 네. 보험주, 그러니까 네. 금융주 쪽으로 많이 네. 생각을 해보면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지금 있네요. 나오고 있네요. 표가 네네. 나와 있네요. 준비가 안 된 줄 알았는데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수급들을 네네. 좀 보면 이렇게 외국인 기관, 양대 큰 손들이죠. 네. 큰 손들이 이런 종목들이 왔다라는 거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런 회사들은 한 5년간 배당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런저런 최근의 상황 때문에 주가는 못 올랐던 네. 뭐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은 갈 수 있는 좀 그렇게 좀 약간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표현이 과할까요? 약간은? 약간은 네. 안심해도 네.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열어주세요. 반도체주 휘청. 아니 삼성전자 9만까지 가냐? 뭐 엔비디아 열풍이다. 이게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보도가 쏟아졌는데 반도체주가 또 뚝 떨어지는 경향이 보인단 말이죠.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하나는 내용, 또 하나는 수급인데 네네. 내용을 좀 보면 그동안에 반도체 열풍을 불거왔었던 건 생성형 AI라고 할 네. 때는 뭐 챗 GPT 같은 것들이었잖아요. 그 생성형 AI가 앞으로 우리 사회 뭐 생활 전반에 퍼지게 될 것이고 네. 거기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다. 네. 반도체는 물론 이제 칩이 중요하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고사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탑이니까 네. 그런 고사양, 고부가가치의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컸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TSMC라고 해서 파운드리 업체 누가 이제 설계해 주는 거 만드는 데인데 네. 생각만큼 물량을 많이 안 만드는 거예요. 즉 어. 뭐냐면 우리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확산되고 여기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를 수요를 그러니까 원할 줄 알았더니 네. 뚜껑을 열고 봤더니 기대만큼은 아니네. 아니다. 예. 그러니까 생성형 AI, 챗 GPT 말은 많이 했지만 예. 실제적으로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네.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반도체 장비를 연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을 쉽게 말해서 공장을 많이 돌릴 거면 네. 장비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수요는 없었다라고 해서 하락하고요. 뭐 엔비디아도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네. 주가가 다시 7만 전자에서 삼성전자도 이제 빠지게 됐었고요. 네. 두 번째 삼성전자만을 수급으로 놓고 보면 네. 수급이라는 거는 이제 가격대에 물량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삼성전자는 두 개의 큰 매물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7만 원대. 7만 원대. 7만 원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왔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7만 원이 조금 넘으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팔겠죠. 이제 난 더 이상 마음고생 안 해. 그러니까 7만 원대를 확 깨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아. 그걸 넘어서도 또 8만 3천 원대에 정말 전 국민이 물려 있는 네.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7만 원을 깼다가 떨어지고 깼다가 떨어지는 데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 많은 물량이 또 뭉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7만 원대 물린 분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가 분석으로는 네. 아무튼 반도체주가 뭐 이렇다 하더라도 계속 좀 오를 거다, 전망 좋다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쳤다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가 반도체주는 많이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네.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인 건 아니겠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가격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예. 지금은 감산을 통해서 가격 바닥은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가 재고가 떨어지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었죠. 네. 재고율이 큰 폭으로 뚝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재고가 감소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반도체 필요해, 반도체 필요해. 이 요구인데 네. 재고율이 생각만큼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고율이 얼만큼 빠르게 떨어지는 날을 보셔야 되고요. 네. 거기에 관건은 중국일 것 같아요. 중국. 예,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갖다 쓰거든요. 네. 중국이 빨리 좀 힘을 내서 반도체 좀 더 많이 필요로 사주기를. 하는 네.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고율 요 수치도 한번 기억을 해보면 네. 좋겠네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주식입니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주식은 무엇일까요? 1번 배당주, 2번 우선주, 3번 테마주. 자, 정답을 골라서요.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